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안 쓰는 레이스 커튼을 가지고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레이스 조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안 쓰는 레이스 커튼, 그 다음에 평소 입는 반팔 티인데요. 이거는 적당히 여유 있게 잘 맞는 티셔츠거든요. 그 다음에 목둘레나 진동둘레 둘러줄 수 있는 색깔 비슷한 톤으로 맞춰서 레이스고요. 재단 가위, 그리고 이거는 흰색 레이스이기 때문에 수성펜이 필요합니다. 물 닿음 없어지는 수성펜, 핑크쇼, 그리고 직각자나 방한자 같은 긴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레이스 커튼의 특징은요. 가장자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돼 있어요. 마감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식서지만 저는 이 마감 처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단을 이렇게 놓고 패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원단도 겉안이 있기 때문에요. 이쪽에 안쪽에다가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그런데 이 레이스도 서로 접으실 때 이렇게 어긋남을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날 수 있게 앞중심이 여기 사이가 돼서 이렇게 접히던, 아니면 앞중심이 요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접히던 좌우가 똑같을 수 있게 레이스를 접어주시고요. 반팔티를 정확하게 잘 반으로 접어주시는데, 이제 다이마루로 된 소재 티다 보니까 약간 틀어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반으로 접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뒷면에 요 소매는 안으로 접어주세요. 여러 겹이라서 안으로 접어주시고 밖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일단 내려놔 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A라인으로 살짝 퍼지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쪽 옆에서 한 5cm 정도 여유를 주세요. 지금 얘는 V넥인데 라운드넥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5cm 정도 나가시고요. 보시면 여기가 소매둘레, 여기를 진동둘레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라인이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도록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조끼인데 이 티셔츠 위에 입는 게 조끼이기 때문에 티셔츠의 소매둘레보다 조끼의 진동둘레는 더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동둘레보다 최소 3cm 정도 더 아래로 길게 해주겠습니다. 3cm를 여기 내려주시고요. 여기 라인 따라서 허리 라인은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퍼지게. 이게 수성펜이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재단을 해보자면 5cm를 나간 선에서 이제 시접을 1cm를 생각을 하시고요. 진동둘레 내린 것까지 이렇게 재단이 됐으면 요거를 이렇게 젖혀 두시고요. 요 뒤쪽에 라운드 모양에 맞춰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cm 내려온 거니까요. 여기는 어깨 시접 역시나 1cm 주고 일단은 뒷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생긴 패턴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 진동둘레는 3cm 낮췄고요. 여기서 허리 라인인데 들어갔다가 아래쪽에서는 5cm 살짝 A라인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 5cm를 밖으로 나갔고요. 진동둘레하고 어깨하고 목둘레는 아까 티셔츠를 접었을 때 뒷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뒀습니다. 똑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패턴을 대고 다시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잘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앞판 재단한 거를 얹어놓고 그대로 뜰 건데요. 다이마루 소재의 면티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신축성이 있는데 레이스 원단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치수로 떴을 때는 이거는 입었을 때 늘어나면서 들어가는데 얘는 입고 벗고 할 때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뒷판에다가 턱을 잡아서 여유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똑같이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5cm 정도 뒤를 띄우고 올려주세요. 똑같이 다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에 5cm 여유를 둔 뒷판과 여유 없는 앞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목둘레하고 진동둘레하고 앞뒷판이 똑같습니다. 자, 사람은 앞목과 뒷목을 다르거든요. 그리고 앞 진동둘레하고 뒤 진동둘레하고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했을 경우에 입을 수는 있지만 입을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선에서요. 옆목점 여기에서부터 시접 생각하지 마시고요. 10cm 여기가 이렇게 10cm가 되도록 해서 선을 그려주시고 여기를 라운드로 파주겠습니다. 진동둘레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팔을 앞쪽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앞판에 진동둘레가 더 많이 파져야 편하거든요. 여기는 1.5cm 정도. 어깨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전체 진동둘레의 한 3분의 1 되는 지점 1.5cm 정도 더 들어가게 하시고요. 이렇게 몸판 원형을 모르실 경우에 지금 패턴을 대고 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잘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시긴 할 건데요. 일단은 사람은 앞판과 뒷판이 다르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뒷판에 비해서 앞판은 진동둘레와 목둘레가 더 곡선으로 많이 파져야 된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뒷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앞판 두 장이 재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이스 조끼 봉제를 해보겠는데요. 레이스 원단이기 때문에 재단하고 나서 끝에 올이 풀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마감 처리를 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만약에 오버록이 있으시면은 봉제하고 나서 오버록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는 재봉틀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통솔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단은 겉하고 안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원단이에요. 이래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까지 제가 봉제를 할 때는 겉하고 겉길이 이렇게 마주되고 안쪽에서 박아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안하고 안길이 마주되고 겉에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런데 시접을 저희가 다 재단할 때 1cm를 줬잖아요. 그러면 완성선대로 시접 1cm 주고 박는 게 아니라 1cm보다 안 되게 가장자리에서 한 0.3 정도만 들어가서 먼저 한번 박아줍니다. 안길이 마주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시접이 1cm지만 밖에서 0.3만 들어가서 한번 박아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뒤집어서 겉하고 겉길이 만나게 놓고요. 이제는 안쪽에 보면 1cm 그 완성선 표시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잘 해둔 다음에 고선 따라 다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cm 자, 완성선에 맞춰서 박았어요. 그러고 나서 뒤집으면 밖에서는 이렇게 시접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안에서도 시접이 이 시접 안으로 0.3cm 시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시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 안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솔이라고 합니다. 레이스 원단은 비치는 소재이기 때문에 오버록 치는 것보다는 통솔로 처리를 해주시면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뒷판 쪽에 2.5cm 턱을 제일 먼저 박아줄 거고요. 이 원단 같은 경우에도 겉과 안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뒤집어서 턱 부분을 길이는 한 10cm 정도까지 박아서 고정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두 겹을 움직이지 않도록 잘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턱 박은 부분을 반으로 나눠서 위쪽을 박아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고정을 합니다. 턱은 중간으로 나눠서 박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주로 그 셔츠에 보면 등판 쪽에 이런 식으로 턱이 잡혀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등을 사람이 굽혔을 때 여유분을 주기 위해서 턱을 주는 겁니다. 시접은 목둘레가 1cm이기 때문에 여기는 0.5cm만 박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이런 부분에
턱이 좀 작긴 한데요. 자, 요런 식으로 생긴 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통솔이라는 거를 지난번에 만든 레이스 조끼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레이스 원단은 겉에서 다 비치기 때문에 어깨선, 옆선을 받고 나서 시접 처리를 할 때 오버록을 치게 되면 오버록 친 것도 다 비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치는 소재에서 깔끔하게 시접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통솔입니다. 사실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어깨선, 옆선 박아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밖에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통솔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통솔로 처리를 할 때는 원래 원단은 항상 겉길이 마주대고 먼저 박아야 되지만 통솔은 안길이 마주대고 박고 다시 한번 뒤집어서 겉길이 되고 한 번 더 박아주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시접을 1cm를 줬고요. 뒷판의 안쪽과 앞판의 안쪽을 마주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겉이겠죠. 이쪽도 겉면일 거고요. 서로 안하고 안을 마주대고 양쪽 어깨선, 양쪽 옆선을 박아주는데 시접은 1cm를 줬지만 이건 2번을 박아줄 거라서 최대한 얇게 바깥쪽에서 0.3cm만 들어가서 한번 박아주고 뒤집어서 다시 1cm 원래 있던 시접에 맞춰서 박아줄 겁니다. 자, 레이스 원단이 얇기 때문에 장력은 최대한 약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박을 때는 되돌아박기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박아주셔도 돼요. 되돌아박기까지 하게 되면은 원단이 막 말려 들어가거든요. 자, 보이실까요? 최대한 0.3만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시접이 되도록 안하고 안길이 되고 한번 박아준 다음에 요거를 다시 뒤집어서, 자, 박은 선이 정확하게 가운데 오도록 하고 여기 아래쪽을 박아주시면 돼요. 자, 0.3을 박았으니까 여기에서 요 끝에서 그러면 0.7을 들어가서 박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원단을 뒤집어주면서 뒤집어주는데 원단의 조금 끌려 들어간다고 할까요? 뒤집히면서 원단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종이처럼 정확하게 반으로 접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3이라고 해서 이 끝에서 0.7만큼이 아니라 0.5 정도만큼 들어가서 아마 박으시면 되더라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시접이 여러 겹이 있어서 여기가 좀 힘을 받고 튼튼해져서 꼭 되돌아박기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뒤집었기 때문에 겉하고 겉길이 놓고 방금 박아준 곳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대로 이제 겉쪽에서 뒤집어 보면은 시접은 이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겉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요 시접이 박혀 있는 선만 보이지 시접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느질 처리하는 것을 통솔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쪽 어깨선과 양 옆선까지 같은 방법으로 봉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어깨선, 양쪽 옆선 다 통솔로 봉제를 했고요.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어깨에 이렇게 되고요. 옆선도 이런 식으로.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비치는 소재이기 때문에 통솔로 처리를 해야 제일 깔끔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인만 보이기 때문에요. 이제 남은 부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목둘레하고 진동둘레인데요. 사실 이대로 둬도 막 올이 많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 한 번만 안으로 접어박기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레이스 원단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진동둘레를 오버록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오버록이 없으시면은 이제 접어박으셔야죠. 2번 접어박으셔도 되는데 2번 접어박기가 이런 자수들 때문에 접어박기가 까다로우면 한 번만 일단 이렇게 얇게 한 번만 얇게 접어박은 다음에 위에서 레이스로 이렇게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솔로 됐으니까 시접은 모두 뒷판 쪽으로 보내주세요. 여기가 안목둘레면 어깨나 옆선을 모두 다 시접은 뒷판 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mm 정도 되게 한 번만 접어서 박아주세요. 깔끔하길 원하시면 오버록을 쳐주시면 돼요.
목둘레 부분을 0.5cm 내게 한 번만 접어서 박아줬습니다. 이제 레이스를 둘러줄 건데요. 레이스는 보통 이제 목에다가 시보리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왼쪽 어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겉과 안이 있고요. 가장자리가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마감 처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대고 박아줄 생각입니다. 이 레이스가 좀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요 반 정도, 이 문양이 장미 문양이 있는 반 정도만 몸판에 걸쳐지게 하고 나머지 또 반은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되게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 목둘레 부분을 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박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왼쪽서 시작을 하지만 여기를 조금 여유 있게 남겨주시고요. 왼쪽 솔기에서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조금 떨어져서 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반대편에 이 정도 왔을 때 두 개 길이 맞춰서 박아줄 수 있게요.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레이스를 약간 여유 있게 잘라 주시고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재봉틀을 살짝 빼고요. 요거 길이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여기, 그 다음에 이쪽 편은 한 요 정도. 앞에서 돌아온 레이스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뒤에 레이스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다. 이렇게 이 솔기에 맞춰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레이스를 이렇게 겉길이 마주 닿게 이렇게 놓고 레이스끼리 끝을 한번 박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시접 정리 0.5만 남기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 주게 되면 레이스 길이가 딱 맞아졌죠. 아까 나머지 못 박은 부분 이렇게 해서 목둘레에 레이스를 둘러줬습니다. 자, 아까 목둘레랑 마찬가지로 진동둘레 가장자리는 0.5cm 안으로 접어서 한 번만 박아주고 그 위에 레이스 둘러줬습니다. 레이스는 직선이고요. 목둘레나 진동둘레는 곡선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편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들리기도 하고 여기는 남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곡선에 맞춰서 다림질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 앞 진동둘레하고 뒤 진동둘레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뒤쪽에는 턱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5cm 턱이 들어가 있어서 뒤에가 약간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계실 때 뒤쪽이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입고 벗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에 원래 있던 밑단을 그대로 살려서 아랫단은 이렇게 처리가 됐고 옆에 통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